아, 놀라셨나요? 이토 히로부미 저격의 뒤에 배우 인물이 세월역이 이 양반이었다는 게. 녹화가 되고 있나? 아이고, 중간중간 하도 큰 거고. 녹화가 되었구나. 그 양반하고 그러면 저기 옛날 우리 공사니까 인연 뭐 진하게 했다면 진하게 할 정도로 친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제가 우리 공업사를 그만두고 거의 뭐 한 저기 마지막으로 한 3년 전에 마지막으로 한 2, 3년 전에 만났나? 예전에 가끔 이제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서로 이제 저기 삶의 그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아마 지금도 저기 돼지 1000마리 천마리 천마리를 키우는 그 저기 그 재벌급 저기 축사 사장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도 예. 옛날에 그 저기 이 당시 시대 때 이야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제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뒤에서 이게 암살을 하게 된 지령을 내는 배우 세력으로서 이 양반이에요. 배우 세력 실질적으로 이 양반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거죠. 그러면 뭐 이토 히로부미는 몰라도 서로 간에 원수 간에 이제 이게 그 카르마가 이제 이게 얽혀버려요. 그러면 이걸 갖다 풀어야 돼. 그걸 풀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이 특히 저기 이게 가해한 사람이 이게 뒤에 이게 잘 안 돼. 이 양반이 그 우주로부터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우주로부터 저기 이게 무슨 응보를 받게 돼요. 그럼 그걸 풀기 위해서 천신계가 다시 그걸 갖다가 당사자를 다음이나 다다음 몇 개 생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그걸 풀게끔 만들어요. 이게 천신계 이제 외교 문제도 다 있고 이 양반은 용종족이고 그 양반은 저기 이토 히로부미는 용종족이 아니라 원래 저기 12종족 위에서 이제 스카우트 케이스예요. 보통 대부분이 이제 저기 영국들은 다 저기 저건데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요. 12종족 외에서 스카우트한 케이스. 그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게 안중근이고 독립군이라고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령을 내린 게 이 양반이야. 이토 히로부미는. 그래가지고 역사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게 우주에는 우주는 모든 걸 다 기억을 해요. 다. 이 두 양반의 뭐 이게 저거면 나중에 이게 안 좋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천신계도 이게 되기 때문에 그 두 원수의 그 안 좋은 그 카르마를 풀기 위해서 이게 한 시대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요. 보통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아니면 이제 저기 동지로서도 나중에 만나기도 하고 동료로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원수의 지간에 그 카르마를 풀게끔 그걸 천신들이 다 그걸 세팅을 해요. 그리고 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가 되면 이게 저기 안중근 의사는 이제 먼저 이렇게 우리 공업사에서 이렇게 정비공을 있다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도 이제 저기 벽성대 자동차가 달라가지고 우리 공업사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다 천신들이. 그리고 이 양반도 뒤늦게 이제 들어온 거죠. 제가 입사하고 한 몇 달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기 하체부 막내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막내로 다시 들어오죠. 이제 이제 2살 차이죠. 이토 히로부미보다 이제 2살 어린 게 나이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기 막내로 하체부 들어와가지고 둘이 친해요. 형 동생 하면서 친하면서 아마 개인적인 카르마는 저기 풀어냈어요. 이제 국가 간의 큰 카르마는 그건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당사자 간의 악업, 카르마는 이번 생에서 이제 다 풀어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그게 다 풀어지면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갈 길을 다시 가게 돼요. 안중근 의사 다 풀었어요.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부사수도 기술도 가르쳐주고 많이 도와주고 요 양반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친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가끔가다 연락을 하면서 김제 사니까 가끔가다 오다가다 만나는 사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다 풀어요. 여기까지고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저하고 관련된
뭐 역사 쪽에다 놔야 마이 스토리 쪽에다 애매하네. 다 연결이 되니까. 양반이 처음 왔을 때 골 때리는 장소리야, 이 양반이. 나보다 한 살이 어린데 처음에 그냥 건영씨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로 상호 존칭을 하다가 나중에 형 동생으로 했는데, 야, 이 양반이 아유 좀 약간 허풍이 세. 여기 극상에서도 허풍이 좀 세잖아. 원래 부잣집이고 잘 나가는 집안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허풍이 좀 세잖아요. 허풍이 이게 말 같아 허풍이 약간 세, 이 양반이. 우리 집안이 굉장히 부자긴 부자인데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었고, 얘가 옛날에 하도 부자 해가지고, 야, 씨, 집이 그냥 거의 뭐 고래등 집안처럼 그냥 큰 저택인가 보다. 집에 갔더니 웬걸 완전히 저기 옛날 집 헛간을 갖다가 이제 이 친구 방을 갔거든요. 이제 형하고 동생 둘이서 같이 이제 쓰는데 방을 같이 쓰는데 방이 2개밖에 없어, 집에. 그 형하고 저기 이 양반 이런 형이 하나 있고 이제 부모님, 양 부모님 계시고 하는데, 웃긴 게 뭐야. 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방에 가면 이게 온돌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해야 하잖아요. 방에 가면 옛날 창고 집 옆에 붙은 창고 보면 바닥에다 뭐 이렇게 시멘트나 뭐 이렇게 안 깔고 그냥 흙 위에다가 기둥 걸리고 이렇게 창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판을 딱 밟은데 이게 돌 모양이 우둘투둘하게 돼가지고 바로 이 장판을 딱 걷어내면 흙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집이야. 장판 밑에 오면 이게 밑에 반석이나 뭐 기초 작업 없이 그냥 이게 옛날 흙집이에요. 그냥 옛날 그 초가집처럼 흙집, 이게 슬레이트 집인데 거의 옛날 그 초가집에 가까워요, 집이. 이게 장판을 드러나잖아. 바로 흙이야. 아, 진짜로 집. 그런 집이었어요, 방이. 근데 세상에 이런 다 쓰러져가는 이런 되게 초가집 같은 집이 세상에 다 있는, 뭐 자기네 집 부자라고 뭐 저거는데. 아, 근데 그런 정도 허풍이 좀 셌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만두고 잠깐, 그때 매미인가 폭풍이 불어가지고, 거기 인삼밭이 다 날라가지고 그거 복구 작업하는데 제가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어우, 겁나게 부자는 맞더라고요. 엄청나게 크게. 근데 이 양반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기 월급을 이 양반이 하체부가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40만원에서 50만원 막 올라갔고, 이 양반도 그때구나. 내가 40만원 받을 때였구나. 그 월급이 이 양반은 그 하체부가 좀 일이 많고 빡세기 때문에 50만원을 여긴 50만원을 줘. 막내로 들어와도. 근데 5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매달 이제 이 양반도 기술 배우기 위해서 나중에 공업사 하나, 카센터나 공업사 하나 차리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입장으로 한다고 하지만, 50만원을 지금 느끼네. 그 당시에 이 양반이 50만원을 벌었어요. 2001년도였나? 2001년도에 몇 달 있다가 들어갔으니까, 2001년도 같은 해 들어갔으니까, 2001년도에 월급 50만원을 받았는데, 끝딱마면 이게 허풍이 굉장히 있어. 자기네 집이 크고, 자기는 하여튼 큰 돈을 우습게 알게끔 얘기를 해. 근데 자기는 월급을 50만원을 받는 거야. 그 맨날 출퇴근도 이제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데려다 이게 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때 갤러퍼 타고 다니면 그 당시에 촌에서 갤러퍼를 큰 차였던 것 같아. 갤러퍼를 타고 다니면 부자였어요. 근데 요즘은 갤러퍼 하면 똥차지만 예전에는 그 김제 시골에서 그 당시에 갤러퍼를 타고 다닐 정도면 겁나게 부자였어요, 그때는. 그 아무나 못 타던 차였어요, 그 당시 시골에서는. 그래 갤러퍼 타고 다니면서 이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 50만원을 받으면서 하는데, 이게 그 50만원을 자기가 쓰지도 못해. 그 빚 갚은데 그 빚을 갚는데 1년 가까이가 걸려요. 양반이 내가 한 1년 3개월 있다가 퇴사했다. 저보다 먼저 퇴사를 해요. 1년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해요. 우리 공원사에서 50만 원인가 받고, 나중에 월급 올라서 60만 원까지 받고 나가긴 나는데, 하여튼 50만 원, 60만 원 받고 일을 하는데, 그거 갖다가 자기가 쓰지도 못해. 왜냐면 빚 갚는 일하고, 그 당시에 여기 입사할 때 빚이 한 600인가? 600만 원인가가 빚이 있었어요. 카드비 정확히.
카드빚이 있었어. 그 카드빚 갔는데, 그거 600만 원 카드빚 갔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1년 동안 그 50만 원 정도, 60만 원 그거 갖다가 거의 자기가 쓰지 못하고, 다 카드빚 갔는데 다 써요. 그리고 그 카드빚 갚자마자 이제 퇴사를 해. 아버지가 이제 버릇 고치려고 일부러 이제 그런 것 같아. 집은 부자야. 아버지가 돈도 많고, 갚아줄 수 있는데 안 갚아줘 준 거야. 얘 버릇을 이걸 갖다가 고치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월급이 허풍이 세. 자기는 막 큰 돈도 막 쉽게 막 하고, 막 큰 사업을 넣고, 막 몇십억이고 막 우습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 현실은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서, 그 50만 원도 자기 뜻대로 못 쓰고 다 카드비에 600만 원 그거 갔는데 거의 대부분 금액을 다 월급 받자마자 빚 갚는데 다 쓰는 거야. 600만 원. 근데 그 카드비 뭐 600만 원 그거 줬냐 하니까 웃기게 뭐냐, 룸사롱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룸사롱 몇 번 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룸사롱 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자기도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바라에 이제 간땡이 아프고 허파에 바람이 이게 들어가지고 얘가 이제 카드로 이제 룸사롱을 왔다 갔다 한 거야. 얘가 돈이 없지 당연히 이제 막 근데 이게 룸사롱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친구들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카드빚이 이제 한 600만 원 정도가 이제 카드빚이 쌓여서 자기는 그걸 자기 아버지 부모님 엄마 아빠가 그걸 갖다가 내줄 줄 알았대. 왜냐면 집에 안에 이제 현금이 많고 충분히 이제 재산이 그게 되니까 내줄 줄 알았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얘 버릇을 고치려고 그걸 안 갚아주는 거야. 네가 벌어가지고 네가 갚아라. 네가 룸사롱 가가지고 허풍이 세 얘가. 그래서 얘가 그때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대 해병대를 나오고 전문대 2년제를 나와가지고 하니까 나이가 이제 그 당시 보통 전문대 나오고 이제 군대를 갔다 한 26살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6살, 26살 돼가지고 우리 공업사 들어왔는데 나중에 전비공업사 차린다고 이제 이 기술 배우는다고 하는데 50만 원밖에 안 받는데 그 50만 원이 카드 600만 원 그걸 갔는데 얘가 퇴사할 때까지 그 돈 거의 토를 못 대고 다 그 카드빚 갔는데 다 이게 써야 그걸 들어가요. 그 고생을 많이 해요. 야, 니네 집 부자고 너 저거다 누가 매일마다 그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사카모토 이토 히로부미가 나하고 이 양반 세 명이 좀 친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친해. 나이도 비슷하고 좀 이게 좀 젊은 사상이 좀 이렇게 깨었어. 약간 다른 사람들은 약간 좀 이게 좀 그게 아닌데 이 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사상이 좀 깨서 틀려. 이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서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그 인연법 이제 그렇게 엮여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매일마다 그렇다고 뭐 그때 이토 히로부미도 월급이 70인가 80밖에 안 됐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나보다 1년 일찍 들어와서 월급이 70인가 80밖에 안 되더란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퇴사할 때는 100만 원 더 받았던 걸 기억나는데 거의 이제 하면서 70만 80 받고 있다 이러면은 얘는 이제 50 받고 나도 그때 40, 50 받던 때야. 근데 매일마다 만나면 이제 어디 포장마차도 한잔 하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고깃집에서도 이제 식사도 하고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돈을 안 내고 자기 집 부자라고 매일마다 이게 풍 하면서 야 너는 매일마다 이렇게 얻어먹는 먹냐 좀 네가 좀 내봐라. 그러면 형 나 지금 카드빚이 600이고 내 월급 다 카드빚 다 간다고. 그러면서 또 얘기할 때는 이제 자기 미래 사업에 대해서 막 몇십억이 돼서 막 우습게 얘기하는데 정작 얼마 몇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술값은 한 번도 내가 봐서 얘한테 그 당시에 거의 얻어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거의 누가 많이 내냐면 저거 사카모토가 대부대에서 보면 둘이서 거의 냈던 것 같아. 뭐 그 양은 나도 박봉이고 그 양반 이토 히로부미 이 양반도 박봉이었던. 그 양반은 80만 원인가 70만 원밖에 안 받았대 생각 그때. 이 양반이 막 입사했을 때 들어올 때가. 이 양반 그 당시 50만 원 받고 나도 한 40, 50 받았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저 재밌죠. 옛날에 태어날 때는 조선 최고 부잣집 제가 상속자로 태어났는데, 이번에 태어날 때는 부잣집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짠돌이 이런 짠돌이도 없어. 아, 술값도 안 되고. 근데 허풍은 굉장히 세.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안이 부자긴 부자고, 나중에 성공은 하더라고요. 그 지금은 김제에서 이제 축사를 돼지 1000마리 키울 정도면 겁나게, 이게 어떤 그 지역에서는 거의 거의 재벌, 그 지역에서는 거의 준 재벌까지라 해도 큰 부를 이룬 그 케이스거든요. 이게 돼지 1000마리 키울 정도라면 일반인분들은 이게 잘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돼지 1000마리 키우면 겁나게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서는 그 크지 않을지 몰라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겁나게 큰 규모의 축사예요. 거의 기업식이에요, 이 정도면. 아이고. 그래서 이 양반은 이렇게 가지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양반, 뭔가 여기서 해야, 이제 뭔가 하는데, 보통 이런 양반들은 다 초야에 일단 묻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특수한 뭐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양반은 이제 초야에 묻힌 케이스 중에 하나죠, 이제. 대부분의 제가 다 만나는 역대의 그 영웅들이나 그 역사의 이름을 남긴 그 양반들은 다 대부분이 천신계 영웅이나 황제 왕급들은 다 이 초야에 묻혀요. 발복을 못하게. 다, 왜냐하면 이 내려올 때 다 12종족이 다 그걸 갖다가, 공동으로 계약을 다 하고 내려와요. 누가 한 명이 발복하면 그쪽 종족이 발복을 하면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이게 흘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원래 지구가 또 지금 원체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12종족 영웅급이나 왕이나 황제급들 장군급들 외에도 지금 그 12종족 외에 다른 은하계에서 겁나게 그냥 겁나게 황제급들 영웅급들이 겁나게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양반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냥 부분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의 그 역사에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한 양반이 그 안중근 의사, 그리고 옛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의 그 안사라면서 같이 이제 악연의 카르마가 이제 어떻게 이게 엉키고 이걸 갖다 어떻게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건지를 한 단면을 부분적인 그 예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악의 서로 원한의 그 카르마를 갖다가 풀게끔 이걸 갖다가 다 이걸 작업을 해요. 이제 이런 거 풀지 않으면 나중에 우주로부터 그에 대한 응보를 받게 돼요. 제일 빠른 게 뭐냐면, 그 당사자 간에 다음 생이나 다다음 생이 어떤 형식으로 가족으로도 만나든, 친구로 만나든, 동료로 만나든, 동지로 만나든, 부부의 관계를 만나, 어떤 관계로 만나서 가지고, 악연의 그 카르마를 풀어내는 작업을 다 해요. 지금 이번에 우리 공업사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첫 번째 직업을 우리 공업사를 거기서 취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겪은 인연법들을 이제 한번 예시로 들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세 사람의 역할을 빼놓고는 대한민국이 탄생이 어떻게 할 수도 없었겠죠. 안중근 의사 이 양반도 그렇고, 저 양반이 뒤에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뿐만 아니라 겁나게 대한민국 독립을 한 데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해요. 목숨을 다히 걸 정도로. 그리고 상부층하고 많이 이걸 교류를 하면서, 원래 스파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이는 다 007을 알고 있는데, 스파이 중에 최고의 스파이가 누구냐면, 상류층에 타고들어오는 스파이가 최고의 스파이야. 그럼 거기에서는 만약 적국의 장군급이나 이런 고관 대장, 자의적 영의적급들을 갖다가 장관급들을 갖다가 빼내거나, 아니면 꼬셔가지고 우리나라로 빼내거나, 아니면 정보를 빼내거나, 이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국가 간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상류층 스파이가 최고 무서워요. 얘네들은 그냥 스파이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력도 끼쳐요, 많이. 무슨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왜냐면 그만한 인맥과 재력과 권력이 다 이게 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그렇게 남지를 않았죠. 남을 수가 없죠. 어차피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양반이 그거 갖다가 생생내는 양반도 아니고, 약간 무거운 주제 가지고는 이 양반이 이게 뭐냐, 허풍을 안 떨어요. 약간 이게 좀 약간 가벼운 내용 가지고 농담하면서 허풍을 좀 떨지, 이런 중요한 내용은 절대로 발설을 않고 이게 딱 자기 안에 자기만 딱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겉으로는 자기가 바보 역할을 이게 그냥 잘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역할을 잘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천신계 내려오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약간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딱 한데 겉으로는 가볍게 보이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럼 사람들이 아유 쟤 허풍쟁이, 쟤 말 믿지 마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허풍쟁이 아니라 뒤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양반들이. 그래, 허풍쟁이처럼 보이기만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야.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허풍쟁이, 이게 도박에 빠진 도박쟁이, 이제 이런 캐릭터로 이제 이게 가면을 쓰고, 안에 이제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이런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우 세력으로서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해내요. 이제 이 양반 역사적으로 조선을 독립하는데 거의 두째 가름 서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역사에 뭐 남지는 않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하기가 좀 그렇죠. 옛날에 살아있을 때는 일제시대였으니까 대부분이. 뭐 그걸 발설하면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고문받다 가시겠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원래 많이 해, 이 양반이. 자, 오늘은 어떠셨나요? 이 양반 어떠냐고? 사람 괜찮아요. 좀 약간 허풍 있고, 자기 주장이 좀 약간 좀 센 거 있기도 하니까, 뭐, 영웅이나 역사 인물 되고 자기 주장 세지 않으면, 뭐,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굉장히 자기 주장이 세요. 이 양반하고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이 얘기하잖아요. 뭐, 저는 이게 좀 약간 중립적인 역할이고, 이토 히로부미는 거의 할아버지야. 보수적이야. 거의 보수적이고, 이게 뭐냐, 고리타분해, 그냥.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토 히로부미 보고, 하는 말, 형은 나하고 나이가 2살짜리밖에 안 나는데 20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해? 좀 열린 마음으로, 젊은 마음으로 살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고리타분하고. 그러면, 야, 이토 히로부미가, 야, 너는 지금 너는 매일마다 뚱그런 잡는 소리 한다고. 너는 이제 말도 안 되게 현실은 이런데 매일마다 뚱그름 잡는 소리만 하지 않냐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하려고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조언을 해. 이또 이제 술을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술을 같이 보시면 이또 히로부미는 이 양반한테 너는 좀 이게 뚱그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좀 이상적이야. 뜬구름 좀 하지 말고 좀 현실에 맞게 좀 이게 목표를 정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너무 뜬구름 잡는다고. 이토 히로부미는 이 양반한테 이렇게 하고, 이 양반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한테 형은 너무 고리타분해. 아유 진짜 할아버지야. 완전히 무슨 조선시대 때 무슨 할아버지가 지금 나온 것 같아. 형만 뭐 고리타분해. 좀 이게 마음 열린 마음, 젊은 마음, 같은 2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리타분할 수 있냐고, 형은. 항상 뒤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봐. 야,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야, 장관아, 얘 말이 맞냐고, 내 말이 맞냐고 하면, 그러면 전 축하한다 해서, 두 사람 다 틀려. 그러면 대통령 다, 야, 화를 내. 뭐 하니까, 그러면, 두 사람 말이 다 맞기도 해. 내가 중간에서. 그러면 뭔 그런 말이냐고. 형은 말 그대로 이게 낯이 얘 말대로 형은 정말
정말 내가 봐도 20대지 않지 게 고리타분해. 아, 맞아. 근데 얘는 형 말대로 얘는 좀 약간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 둘 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이제 기분이 나쁘지 이제 뭐 그런 중간에 둘이서 이제 둘이 나를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해. 그러면 너는 어떻고 뭐 하여튼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놀았던 적이 기억이 나. 그럼 예전에 이제 이게 20대 후반에 이제 사회 초년배니까 대부분의 이제 말 세 명이서 모이면 얘기가 뭐냐면 안중근 의사는 안중근 의사는 나이가 좀 10살 거의 넘게 거의 띠동갑이니까 우리 쪽 10살 넘게 이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나이가 많으면 서로 이게 유대 관계가 안 맞아요. 또 반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좀 약간 좀 서먹하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하고 안중근은 친해 형 동생 하면서. 근데 이게 나중에 사석에서 이 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당시에 세 명이서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의 이제 20대니까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 당연히 군대 얘기도 하고 남자들 모이면 다 똑같지만 그 대학교 이제 얘기도 하고 보통 대부분의 우리 세 명이서 모이면 했던 게 좀 현실적으로 이제 저기 그 회사 이야기를 하고 그 회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약간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은 이제 장이 많은 거는 회사에 저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뭐 결론은 다 정비서 이러니까 다 하다못해 저기 그 카센터라도 차리는 게 이제 꿈이죠. 이제 그때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제 보수적이고 이토 히로부미 이 양반은 나중에 그냥 카센터 하나 그냥 차려가지고 그냥 김제에서 그냥 오손도손 그냥 결혼하고 오손도손 있다가 자기는 그리고 아주 절실한 아주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지 잘 모르는데 기독교 집안이야. 하여튼 항상 교회를 가는 아주 절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딱 이게 반듯해요. 굉장히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해요. 근데 얼굴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딱 처음에 보고 사무라이인 줄 알았어요. 딱 보면 이게 얼굴이 사무라이 딱 얼굴 보고 사무라이 이 말이 먼저 나왔어요. 이 양반 저 사람 사무라이 아니야? 딱 보면 얼굴이 사무라이 얼굴이에요. 딱 과묵하게 딱 있는데 말을 안 하면서 과묵하면서도 이렇게 딱 하면 살기가 있으면서도 이게 좀 약간 과묵해요. 이 양반이 체질로 따지자면 화체질하고 풍체질? 약간 두 개가 섞인 듯한 분위기예요. 이게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제 체질 저걸 설명하겠는데 하여튼 그때 꿈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그 이토 히로부미는 실질적으로 꿈에 이제 작은 카센터 하나 차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카센터 차리고 지금도 지금 김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꿈은 이렇죠. 이제 소박하면서도 현실적인 꿈이었고, 그때 이제 저 양반은 이제 꿈이 원체 커가지고 저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임산밭을 원래 물려받으려고 했는데 형이 원래 IT 회사 직장을 다니다가 IT 직장을 다닌 것보다 아버지의 임산밭을 물려받는 게 더 현명하다 판단해가지고 원래 이 친구가 임산밭을 물려보려 했는데 형이 임산밭을 물려고 이 친구는 나중에 그 돼지 축사 사파트를 물려받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지금은 크게 이제 그거 갖다 키워가지고 돼지 축사가 굉장히 이제 기업화가 됐죠. 성공은 했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자기의 그 꿈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정주행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의 큰 꿈을 보통 근데 이 양반 이상 있어요. 현실의 바탕에 비해서. 그래서 저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저도 이제 그에 대한 그 속의 열망 같은 게 옛날에 저도 웹디자인 6개월 과정했고 IT 회사를 취직을 하려고 할 정도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시간이 다 됐군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